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 첫 번째 시간인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각변동 나와 있어, 그치? 지각변동 나와 있는데, 지각변동은 땅이 변하는 현상을 지각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다고? 화산활동. 지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배울 건데 추가적으로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뭐 있다? 습곡산맥 형성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나와 있어요? 대륙이동. 요렇게 네 가지 정도가 지각변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나와 있어요. 지각은 땅이다, 그치? 땅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원. 우리 주요 에너지원 세 가지 배웠습니다.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다? 에너지 흐름과 직권의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할 때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지표로 전달돼. 지표로 올라왔단 말이야. 땅 위로 지표로 올라와서 뭐 된다? 지표로 전달됐지.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점 모이지. 축적된대. 모였다가 한 번에 빵 어떻게 돼? 방출되는 거지. 이때 직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직권의 변화 방출되면서 뭐가 일어나?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직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지각변동, 직권의 변화가 잘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동대라고 나와 있어요. 변동대.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야. 화산대라는 거 하고요. 지진대라는 거 볼 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잖아.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 화산대는 어떤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될 거고요.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이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 어떻게 나와 있다? 좁고 긴 띠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좁고 긴 띠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얘네들의 특징 나와 있어요. 특징.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두 개가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하더라. 똑같은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대륙
주변부에서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나와 있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세 번째는요.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광범위하다라는 거. 지진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은 지진이 같이 발생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면 돼요. 그래서 화산이랑 지진이랑은 같이 발생을 해요. 무조건. 근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화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좀 더 광범위하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태평양 주변의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태평양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대서양에서도 발생하는데 대서양에서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가운데에서 주로 발생을 하더라. 태평양은 주변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대서양은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지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되고요.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를 같이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에서 확대경에 나와 있는데요. 3개 정도만 알면 된다, 그지? 그래서 어떤 지진대와 화산대? 환태평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평양의 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 모양이라는 얘기야.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화산 활동이 고리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불의 고리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대와 지진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해령 화산대 지진대라는 거 있어요. 해령 부분. 뒤쪽에서 해령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죠. 산맥 쪽에서도 화산이나 지진대가 발생을 하더라. 자, 이런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디에서?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 알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구조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판구조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우리 지구는요, 가장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리고 핵 위에 멘틀이 있죠. 그죠? 외핵, 내핵 구별할 수도 있는데, 내핵, 외핵, 그 다음 멘틀이 있고, 가장 표면에 지각이 있어. 그치? 근데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서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구조론. 지구 전체는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지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러 개의 판인데요. 이 판들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다를 수도 있고 속도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상대적인 운동에서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변동대와 판의 경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변동대와 판의 경계. 변동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는 거죠. 존재한다라고 할까? 변동대는 판의 경계에 존재하더라. 판의 경계에 변동대, 지진대나 화산대가 존재한다라고 알면 되고요. 두 번째, 판의 분포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몇 개 정도 된다? 10여 개 정도의 판이 있더라라는 거. 대륙에도 있고 해양에도 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있더라라고 알면 되고요. 판의 이동. 되게 천천히 이동해요. 그래서 1년에 약 1에서 10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약 1에서 10cm 정도 연에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이동 속도와 방향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판 경계의 종류들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더라. 판과 판이 서로 다가와서 만나는 판들이 있고요. 멀어지는 판이 있고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어긋나는 판이 있어. 그래서 어떤 판들이 있다고? 다가오는 판을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가오는 것을 수렴형, 그리고 멀어지는 것을 발산형, 멀어지거나 다가오지 않는 것을,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 경계의 종류는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알면 되고요. 책의 지도에서 화살표 방향들이 있다. 그치? 화살표 방향들을 보고 얘네들이 서로 다가오는 경계인지 멀어지는 경계인지 아니면은 어긋나는 경계인지를 알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판의 경계, 종류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와 네 번째 내용, 판의 구조를 볼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단에 있는 지각과 지각 아래쪽에 있는 멘틀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판의 구조인데, 자, 판은 일단 지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구를 이렇게 그릴 거야. 이 겉부분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멘틀이 있을 거야.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외핵 될 거고요. 안쪽이 내핵이야. 우리 핵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 거고요. 지각은 크게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나뉘어져?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우리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표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에 바다 표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얘가 대륙 지각, 얘가 해양 지각 되죠. 여기가 대륙 지각. 두께,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될 거고요. 여기가 해양 지각, 평균 두께가 약 5km 정도 될 겁니다. 아래쪽에 멘틀이 있을까요? 그지?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요, 위쪽에 깊이 몇 킬로미터까지? 약 100km까지가
단단한 부분이야. 그리고요, 100에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400km 사이에 조금 유동성을 가진 부분이 있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유동성을 가진 부분. 자, 요렇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멘틀의 두께는 2900km까지인데 그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대륙지각, 해양지각과 멘틀의 일부분, 윗부분 100km까지 또는 이렇게 해양지각과 멘틀에서 깊이 100km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단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석권이라고 해서 이 암석권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암석권이 판이야. 100km까지를 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유동성이 있는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의 움직임, 연약권의 어떤 현상? 대류 현상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판이 뭐한다?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의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한다. 지각과 멘틀 윗부분의 단단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하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연약권, 암석권 아래쪽에 100에서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녹아서 뭘 가지고 있다? 움직인다, 유동성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온도 차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판이라고 하는데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인 어떤 판? 대륙판이라는 것과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인 무슨 판? 해양판으로 나뉘어져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책에는 판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뉘어지는데 얘네들의 밀도를 보면은요. 두께 있고 밀도 있죠. 그죠? 구성은 이렇게 됐고 두께는 당연히 대륙판이 두꺼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께라고 해서 대륙판이 두껍다. 해양판이 얇다. 이렇게 둘게요. 두께는. 자, 그 다음 뭐 나와 있어? 밀도 나와 있단 말이야. 밀도는 대륙판이 작아요. 해양판이 커요.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무겁다,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얘기고요.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가볍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대표적인 판이 있는데 판의 종류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일단 얘네들의 특징들 이렇게 해서 두께나 밀도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5번째 내용이요. 자,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인데요. 판이 움직인다라고 했다. 그치? 암석권인 판이 움직인다. 누구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다? 유동성을 가진 연약권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번. 판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은 대류 현상 때문이에요. 누구의 대류? 멘틀의 대류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우리 옆에서 배웠던 게 멘틀 중에서 어디의 대류? 연약권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당연히 아래쪽에 갈수록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판이 이렇게 있고요.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판, 여기까지 연약권이야. 그치? 그래서 아래쪽이 어떻다? 온도가 높아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위로 올라올 거야. 그치? 이렇게 올라올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올 거고요.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야. 맞아요? 그리고 식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식으면 다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멘틀이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이 이런 형태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멘틀이 뭐 하는 부분? 상승하는 부분이잖아. 그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판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멀어진대. 그래서 여기서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날 거야.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날 거고요. 이 부분 보면은요, 얘 여기서 멀어지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멀어져서 올 건데, 이 부분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양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혀, 그치? 가까이 다가와. 그래서 여기서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하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이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 때문이다라는 거 알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확대경에 뭐 코코아 가루 우유에 넣고 가열했을 때 코코아 가루의 움직임을 가지고 판과 멘틀의 대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나오는데 각자 보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치? 그래서 지각 변동, 화산대, 지진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변동대, 화산대, 지진대의 특징, 그리고 판 구조론, 그리고 판의 구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암석권과 연약권이 있더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 멘틀 중에서 아래쪽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권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라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